휴먼 서비스는 부는 새롭게 편성된 부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한 번 더 조금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휴먼 서비스 부는 장애인분들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문화, 여가, 직업생활 영역, 실버 서비스 등 생애 주기 전반에 다양한 필요 자원들을 융합하고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부로 해서 저희가 올해 새로운 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휴먼 서비스의 팀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사회 서비스팀 그리고 공동생활과정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노인복지팀과 우리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 여가 지원팀, 네 번째 직업재활센터, 다섯 번째 직업평가센터 이렇게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한 줄 요약의 모든 해당되는 사업들을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휴먼 서비스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부의 이름에 맞게 당사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저희 방향성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당사자 중심의 전문적인 사례 관리, 그리고 초기 상담부터 자원 연계와 개입, 이후의 차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당사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사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고요. 개별화 서비스 제공은 저희가 노인복지팀 같은 경우는 개인 특성이나 상황을 반영한 이런 기초재활 교육들,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고요. 스포츠 여가 지원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체계적인 운동 처방이라던가 건강 운동 관리 이런 식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까 앞서 상임이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각종 IT 기술의 발전,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저희 신로함도 이런 고종화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뉴용원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교육 커리큘럼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휴먼 서비스부 방향성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노력입니다. 직업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직업 체험이라던가 취업 소양 교육, 준비 교육, 취업자 교육 등을 재정비해서 교육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요. 유거업종인 안마업종의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안마원을 벗어나서 다양하게 우리 안마사분들이 유보업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영역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업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에 더 정확한 고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직업재활 계획의 수립을 더 신뢰도 있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세 번째로 휴먼 서비스부의 방향성은 질적 서비스 제고와 상호 만족 도모입니다. 첫 번째로 이용자 교육 부분인데요. 저희 휴먼부에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근로 지원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자 입장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으시는 이용자분들에게도 이런 제도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또 내재화하는 좀 교육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면 서비스 강화입니다. 거의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거의 주춤했던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재개되고 있고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도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라던가 이런 규모 있는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또 광장 욕구가 높은 나들이 또 체험 프로그램들도 좀 강화를 해서 이용자분들과 스킨십도 많이 늘리고 또 함께 좀 삶의 활력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교육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용자 교육과도 상대적으로 기관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 지원자, 또 근로 지원들 대상으로도 각종 필요에 따른 그런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라던가 시각장애 이해 교육 등을 통해서 또 올바르고 바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문성 강화입니다. 휴먼부는 사회복지사나 장애인 재활 상담사, 또 체육 전공자가 대다수 비추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팀장님들이 올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직업과 복지사업부가 함께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올해 나아가고자 하고요.
저희가 이 PPT 그림처럼 저희가 한국의 나무가 성장하듯이 좀 파릇파릇하고 생동감 있고 활기 넘치는 휴먼 서비스를 기획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휴먼 서비스부 소개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선생님들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연속성 상에서 각 사업들이 어떻게 올해 또 중점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서비스팀 윤재영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새해 인사드릴게요. 실로원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서비스팀은 크게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재가장애인 사회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오늘 발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올해 변화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마인드업 레벨업. 더 나은 이해를 위해 간단히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란 누구인가요?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신체, 가사, 사회, 기타 활동 등으로 말이죠. 최근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용자 400명, 활동지원사 46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변화 방향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인드업, 이용자 관리. 두 번째, 레벨업, 활동지원사 관리. 세 번째, 환상의 짝꿍 관계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마인드업, 이용자 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이용자 개별 교육을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면, 그리고 담당자가 9월부터 방문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방문 교육의 경우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나 교육의 효과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이용자를 매월 선정해서 연중으로 1대1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자 집합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예방 교육, 이용자 에티켓과 품위 유지, 서비스의 정확한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전화 모니터링입니다. 작년에 설문 결과 중 불편 사례를 취합해서 올해 설문으로 반영함으로써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레벨업 활동지원사 관리입니다. 첫 번째는 인력 관리. 활동하지 않는 단순 재직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무 조건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집에 일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서비스 연결해달라 하셨는데 그렇게 집안에 일이 매년 있으시더라고요. 서비스 연결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되시면 퇴사 처리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상 명시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활동지원사 홍보인데요. 상대적으로 인력풀이 약한 지역이 있어요. 강동, 강서, 강북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곳에 담당자가 방문해서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구인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그 인력을 충원하고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 연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좀 더 발로 뛰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지원사 교육입니다.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진행 시에 기존 교육 내용 외에 시중복, 시청각 장애인 등 중복장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중복장애 외에 이용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중복장애 관련해서는 시청각 학습지원센터, 시중복
관련해서는 설리번 학습지원센터와 내부적으로 회의를 마쳤고요.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환상의 짝꿍 관계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10월에 총 66명의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참여해서 농촌 체험도 하고 안성 팜랜드 산책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만 3년 만에 진행을 해서요. 이용자나 활동지원사 만족도가 매우 뜨거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연 3회로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이용자 400명, 활동지원사 460명, 그 밖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까지 하면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또 방문을 하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마다 저희 홍선민 팀장님, 그리고 권성 선생님, 이상인, 이범준, 권영경, 권영 선생님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저희 팀이 하루하루 버티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모든 직원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발표 종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도 모두 잘 될 거예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따르는 나이인데. 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 이한나입니다. 노인복지팀은 시각장애인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아까 노래 가사처럼 사랑에도 나이에 제한이 없듯이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여가 활동을 하시고 교육을 배우시는데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많은 것을 나눠드리고 제공해드리면서 노인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노후 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의 주요 사업은 어르신 문화여가 교육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만 65세 이상 시각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노인복지팀은 이제 시각장애를 등록 준비 중인 저시력 어르신이나 아니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주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과 전국 지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에 그 사진을 보시면 지도 그림이 있는데요. 저희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전국적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도 다양한 여가 문화 사업을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그럼 본격적으로 각 지역별로 사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지역은요, 스마트폰 교실, 키오스크 교육 등 이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이랑요, 또 신대방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 같은 경우는 중점으로 저희가 올해와 이제 작년부터 ICT 교육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활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접근성을 높이는 스마트폰 교실과 키오스크 화면을 활용을 해서 이제 스스로 남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주문도 해보고 결제도 해보는 다양한 그 키오스크 체험을 하는 키오스크 무담침 사업, 그리고 AI 스피커를 활용을 해서 두뇌 체조와 또 음악 감상, 그리고 실로한 폰의 활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정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 AI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꼽아봤습니다. 이 외에는 노인복지팀에서는 진행하는 사업들이 다양한데요. 산책이나 이제 스트레칭 교육, 이제 웰다잉 프로그램, 동료 상담 등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신대방에서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노인복지팀이지만 중도 실명하신 분들의 이제 기초재활 훈련도 진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 지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팀은 전국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슬기로운 어르신 생활로 각 지부와 지회에 이제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세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 펀 스포츠 터링과 그리고 웃기소 교실, 그리고 공예 교실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펀 스포츠 터링 같은 경우는 혹시 터링 들어보셨나요? 네, 아무도 안 들어보셨나 봐요. 네. 그 터링은 이제 뉴 스포츠라고 해서 볼링과 컬링 그리고 비석치기를 합친 뉴 스포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 갔을 때도 반응도 너무 좋고 해서 올해는 주간보호에서도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 웃기소 교실은 이제 웃음으로 기쁘게 소통하는 교실인데요. 이제 음악 푸드 테라피나 아니면 웃음 치료, 또 노래 교실 등 다양하게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여가 활동을 높이는 교실이었고, 이제 공예 교실은 이제 손으로 감각으로 만져보면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동일하게 이제 전국 지역으로도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특별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ICT 교육도 이제 전국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스마트폰 교실과 이제 AI 스피커 보급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체육 활동으로 이제 게이트볼 교실과 볼링 그리고 여가 문화로 이제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노인복지 사업 소개를 마치고요. 시각장애인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그리고 중도 실명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노인복지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 저희 팀 한번 응원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말에 힘입어서 저희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짧고 굵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스포츠 여가 지원팀 이번에 슬로건을 만들어봤는데요. 중요한 건 도전할 수 있는 마음. 이제 최근에 이슈였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그거를 조금 인용을 해서 이번에 저희는 중요한 건 도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이 슬로건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용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로 이용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여가 스포츠 활동과 여가 활동을 같이 이렇게 좀 도전해보자 라는 메시지랑 또 하나는 저희 스포츠 여가 지원팀의 그 운영 의지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포츠 여가 지원팀도 기존에 계속 운영하고 있던 그 프로그램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에 계속 도전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다양한 여가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보자 라는 거를 좀 계획하면서 이번 슬로건을 이렇게 중요한 건 도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저희 스포츠 여가 지원팀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막 회복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풀려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이 코로나19에 좀 영향을 많이 준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됐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에서 좀 이번 23년을 기준으로 저희 팀은 이 여가 활동, 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영역을 넓히자라는 걸 취지로 사업들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퍼스널 트레이닝과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좀 위축됐던 그 시기에 1대1로 좀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넘어주세요. 이번에 생활체육교실에서 새롭게 도전한 프로그램들은 뉴스포츠, 호신술, 신해조정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뉴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플로어 컬링과 그리고 후크볼, 플라잉 디스크 같이 외부에서 그리고 또 다양하게 연령층과에 국한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체험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호신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이제 합기도 그 이제 강사님과 좀 협의가 잘 돼서 그 합기도장에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합기도에 대한 그 무술을 좀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낙법이나 또는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여성분들, 여성 시각장애인분들이 좀 더 호신술 통해서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고자 이렇게 한번 취지를 한번 프로그램을 기획해봤습니다. 그 실내 조정인데요. 실내 조정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실내 조정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물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실내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2008년에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그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장애인들도 좀 활성화가 돼 있는 대회로서 저희는 이번에 이 실내 조정을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그 충주에 있는 또 조정 학교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좀 다양한 그 이용자들이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이번 계기로 한번 체험시켜 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볼링과 요가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예전에 이제 과거에 잘 활성화가 돼 있던 프로그램인데 이용자들이 좀 다시 개설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해서 이번 계기로 다시 컴백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가족 캠프랑 시각장애인 한마음 축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스포츠여가 지원팀에서 좀 손꼽을 수 있는 좀 큰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텐덤바이크와 트레킹입니다. 이제 여가 레저 사업 중에서 텐덤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트레킹 수업인데요. 이번에 트레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진행했던 그 등산 프로그램 있죠. 이용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험한 산길들을 그냥 이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베테랑들만 갈 수 있는 또는 좀 험한 산길이라서 부상의 위험도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이번에 저희는 고른 지명과 그리고 산 둘레길을 통해서 따로 험한 산길이 아닌 트레킹 둘레길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잠깐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트레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22년도 초에 저희 피트니스 크루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성 프로그램으로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3개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성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용자들의 그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어서 반응이 좋았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프로그램으로 아예 정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봤고요. 주로 수도권 일대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여가 레저 사업 중에서 패들보드와 바다 낚시입니다.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기존에 많이 진행을 해왔으니까 넘어가고 바다 낚시도 아무래도 저희 실로암 스포츠여가 지원팀에서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이제 그 바다 낚시 프로그램이 기존에 진행했던 방식은 6월에 그 서해안의 방포항에 가서 선상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올해에도 똑같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만 좀 더 추가를 해서 갯바위 낚시를 한번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일단 일회성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장소는 서해권에 이제 영종도나 또는 제부도, 대부도 같이 인천이나 경기권 일대 지역에서 좀 낚시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음은 여가 레저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이 익스트림 스포츠는 이제 세 가지 프로그램을 묶어서 좀 활동적인, 좀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묶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왼쪽부터 운전 체험, 패러글라이딩, 짚라인이 되겠습니다. 운전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용자들 그 서부 운전면허 학원과 좀 협의가 잘 돼서 거기 전문 교관들과 함께 실제 차량을 운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주로 운영하는 날짜는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4월 20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러글라이딩입니다.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뒤에 설명드릴 테마가 있는 여행에서부터 기록되는데 저희 테마가 있는 여행이 주로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그냥 여행에 대한 그 관광이 아니라 나는 좀 체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좀 패러글라이딩과 짚라인 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테마가 있는 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테마별로 여행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동호회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잘 진행하고 있는 동호회는 양궁과 저시업 동호회는 기존에 잘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설하는 거는 트레킹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킹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장소들을 선정을 하고 또 이용자들이 이 동호회 활동으로서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그 여가 활동이 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트레킹 동호회도 이게 연령층이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으면은 젊은이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좀 연령층을 구분을 해서 중장년층은 주중에 월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청년층들은 주말에 이제 청년들은 보통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주말에 이용을 해서 나눠서 동호회를 한번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업재활팀에서 일하고 있는 유명수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은 헬스키퍼 지원 사업입니다. 이 헬스키퍼 지원 사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헬스키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키퍼란 일반 기업체의 헬스키퍼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마 시술을 하는 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예. 이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헬스키퍼가 기업체에서 안마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각장애인 직업 중에서 대다수가 안마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안마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는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건식 안마, 저희 안마센터도 있죠. 이 건식 안마와 습식 안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습식 안마는 피부관리, 이 피부관리사도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근데 페이스, 얼굴이나 팔, 다리만 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마사지, 이거는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오일 마사지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민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이 헬스키퍼 제도, 이 헬스키퍼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 헬스키퍼 제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가 그동안은 안마 시술소라는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됐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 시각장애인 안마의 우수성과 홍보를 하여 업체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헬스키퍼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 개발입니다. 업체 개발은 저희가 1년 600여 곳의 기업체에 채용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편 배포뿐만 아니라 이메일, 전화 등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저희가 구인업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안마 시연회입니다. 사실상 직접 겪어보지 못한 기업체에서는 이 헬스키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스키퍼 홍보를 위해 업체를 방문해서 안마 시연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박람회 등에서 저희가 안마 시연회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의 우수성과 기업의 복리 후생 중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직업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동행 면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에
시각장애인 혼자 면접을 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 전형에 대한 부담감, 긴장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동행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헬스키퍼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다양한 취업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지만 안마 실력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그 문제점,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취업에 계속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경력 단절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때문에 안마 실력 향상 그리고 기업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인드 강화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헬스키퍼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재활팀은 시각장애인 분들의 삶과 직업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늘 이용자의 안전한 직장 생활과 평생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중증 시각 중독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더 어벤져스 발표를 맡은 직업재활센터 강수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의 풀 네임은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인데요. 저희는 축약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는 미취업 상태인 중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권익공업, 문화예술, 인식개선 이 세 분야에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노동의 가치를 깨달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에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역을 살펴보면요. 이 공공일자리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2020년 7월부터 1차년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인 시소TV를 개국하고 드림이 예술단 창단, 그리고 권익공호, 시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이분들의 권익공호 활동을 위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3차년도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키오스크, 점자 편의시설 등 시각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드림이 예술단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시소TV 운영 활동, 인식개선 강의 활동 사업을 지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부터 또 4차년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여자 근무 조건인데요.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게 되고 1년 만근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자분들은 우선 모집 공고 기간에 맞춰 서류를 지원하시면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같은 경우는 실기 오디션도 병행이 되고요. 이후 결과에 따라서 최종 선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참여자분들은 각각 권익공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분야로 배치돼서 직무 훈련과 직무 보습을 거쳐서 실제 직무 수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변화된 2023년 공공일자리 사업 내용인데요. 서울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2023년도에는 4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행기관 수가 증가되었는데요. 작년에는 15개 수행기관이 있었지만 올해는 25개의 수행기관이 생겨났습니다. 올해는 더욱 도약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차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계속 참여하면서 참여자분들이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기회를 좀 받고 참여자분들의 자신감이 매우 향상되었던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적인 훈련과 직무 보수 교육 등 훈련 기회를 다수 제공하여 참여자분들의 직무 역량이 이전에 비해 많이 향상된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식 개선 강의랑 그리고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기획하는 장애인식 개선 영상 콘텐츠 생산 등 장애인 기관이 앞장서서 주체적으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하는 기관은 드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익공호 분야에서는 접근성 모니터링 영역을 확장하고 언론을 통한 이슈제기 활동과 접근성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서 참여자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약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